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낯설고도 강렬한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좁은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옷을 서툴게 벗겨내며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55이라는 나이에 제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 녀석 장가 보내고 딸까지 시집 보내고 나니 텅 빈 집안에 남은 건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과 저 둘뿐이더군요. 하지만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여자라기보다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에 가까웠어요. 밥 차려주고 옷 다려주는 그런 사람. 뱅글뱅글 돌던 팽이가 제자리에 멈춰버린 것처럼 제 인생도 그렇게 멈추는구나 싶었죠.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던 제게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산이라도 다녀보는 건 어때? 그렇게 등 떠밀려 동네 산악회에 등록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산악회에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 틈에서도 저는 외톨이처럼 겉돌기만 했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쉬이 섞이지 못하고 홀로 뒤처져 걷던 어느 날이었어요. 누군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걷더라고요. 그 남자는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고 처음 말을 섞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제분들 다 키우셨나 봐요. 표정이 저랑 비슷해서요. 그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이었거든요.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한 사람, 그리고 그토록 담담하게 위로를 건네는 사람은 우리 둘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자식들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산세가 험한 코스였어요. 마른 흙이 부스러지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제가 발을 헛디디며 휘청한 순간이었습니다. 뒤따라오던 그가 얼른 다가와 제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받쳐주었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새도 없이 허리를 감싼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에 제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낯설고도 강렬한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마치 마른 장작 같던 제 몸에 누군가 불씨를 던진 것처럼 온몸으로 찌릿한 전율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분명 욕망이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제 안의 여자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그가 저를 바로 세워준 뒤에도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날따라 유독 깊고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하산하는 내내 우리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 제가 먼저 물었어요. 아드님은 어디 사세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답하더군요. 해운대 근처에서 삽니다. 독립한 지 꽤 됐어요. 저는 저희 아들 내외는 동네 쪽에 살아요. 바로 옆 동네네요. 하며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별 뜻 없는 대화였지만 그와 저 사이에 또 하나의 작은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아 괜히 마음이 간지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그의 손이 머물렀던 허리의 뜨거운 감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를 깨운 그 남자의 손길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날 이후 산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남자의 단단한 몸, 나직한 목소리, 그리고
저를 향한 깊은 눈빛이 온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밥을 차리면서도 무심코 TV를 보면서도 제 생각은 온통 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산행 때마다 나란히 걸었고 동호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산행을 마치고 이어진 뒤풀이 자리는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지만 제 귀에는 오직 그의 목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가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툭 치며 나직이 속삭였죠. 잠깐 바람 좀 쐬실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그의 옆에 있으니 오히려 뺨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이 남자가 이끄는 대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차는 한적한 강변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강물 위로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일렁였죠.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 생각만 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당신의 그 손길 하나에 내 세상이 온통 뒤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던 그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려 제 턱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입을 맞춰왔어요. 남편과의 의무적인 입맞춤과는 차원이 다른 제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격정적인 입맞춤이었습니다. 닫혀있던 제 욕망의 수문이 그의 혀 놀림 한 번에 속절없이 터져버렸습니다. 그의 단단한 남성이 제 허벅지 사이를 파고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좁은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옷을 서툴게 벗겨내며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쾌락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가 제 가슴을 입에 담았을 때 딱딱하게 굳어있던 가슴 봉우리가 되살아난 듯 앙증맞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제 몸의 모든 비밀스러운 곳을 남김없이 애무했고 그때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그의 것이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짧은 신음을 터뜨렸어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제 그곳은 이미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붙잡고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움직임에 맞춰 엉덩이를 흔들었습니다. 까마득한 절정의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분수가 터져나왔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짜 오르가즘이라는 걸 저는 그날 밤 처음 느껴봤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 액정에 찍힌 시간을 확인한 순간 뜨거웠던 몸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제 다급한 목소리에 그도 현실로 돌아온 듯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잠들어 있는 집 안으로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온 저는 밤새 설렘과 죄책감 사이를 오가며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아슬아슬했던 늦은 귀가는 우리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평일 낮으로 옮겨갔어요. 그의 텅 빈 집에서 우리는 짧지만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둘러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마치 낮에만 피었다 지는 꽃처럼 위태롭고 비밀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말, 그때처럼 실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남자와의 미래는 제 삶의 유일한 빛과 같았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서둘러 화장을 하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개의 아내, 아무개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한 남자의 여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고 서로의 맨몸을 부둥켜 안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사랑을 속삭이는 그 짧은 시간만이 진짜 제 인생 같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은 가짜 인생을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 아슬아슬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어느 화창한 주말, 아들 내외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딛고 제 아들을 만나 가정을 꾸린 며느리가 저는 늘 짠하고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음식을 나르며 제게 살갑게 말을 걸었고, 아들 녀석은 그런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죠. 완벽하게 행복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방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들고 나오더군요. 어머니, 정리하다가 옛날 앨범을 찾았어요. 보실래요? 앨범에는 며느리의 풋풋한 대학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때도 참 예뻤네. 제가 웃으며 말하자 며느리도 수줍게 웃으며 앨범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의 첫 번째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며느리의 옆에서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 남자는 제가 낮마다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 남편 사진은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며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아, 그랬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제 발밑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어떻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약속 장소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기다리는 그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지만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와들와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제 며느리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이 거대한 벽이 되어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날 그의 집에서 나눈 사랑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쾌락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눈을 감으면 턱시도를 입은 그의 아들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의 몸에 매달렸습니다.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공포심이 뒤섞여 제 몸을 마구잡이로 흔들었습니다. 달콤했던 미래는 이제 지옥 같은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 이기적인 욕심이 하마터면 애써 행복을 찾은 아이들의 삶을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제게 어머니, 그때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 남편 만나서 다 치유됐어요. 라며 해맑게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상처를 보듬어준 제 아들, 그리고 그 상처를 준 남자의 아버지와 제가 낮마다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역겹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더는 안 됐습니다. 이 미친 짓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저는 그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그의 집이 아닌 인적 드문 호수공원 벤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제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본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저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며느리의 앨범에서 그의 아들 사진을 보았던 그날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마침내 제가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을 때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당신 아들이 몇 년 전 내 며느리와 이혼한 그 남자였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깊은 절망과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죠. 내 아들이 당신 며느님께 그런 큰 상처를 주었군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연인으로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끔찍한 악연으로 얽혀버린 자식 가진 부모일 뿐이었죠.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렵게 되찾은 행복을 우리 때문에 망가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했고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짧았던 행복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으니까요. 벤치에서 일어나 각자의 차로 돌아가던 그 순간 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저를 이끌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연장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서로에게 파고들었습니다. 옷을 벗는 것조차 기다릴 수 없어 서로의 옷을 찢을 듯이 벗겨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서로의 몸 구석구석에 흔적을 남기려는 듯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주지 않았던 제 뒤쪽을 원했어요. 마지막이었기에, 그가 원했기에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뒤에서 힘껏 힘을 가할 때에는 비명이 터져 나와 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입이 제 뒷목과 젖가슴을 번갈아 빨아들였고 저는 그의 등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세게 핥히었습니다. 서로의 눈물 맛이 입술에서 짭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절정의 순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쾌락이 아닌 슬픔과 절망이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오르가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온기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여러분, 엉킨 실타래는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의 비극적인 마지막 밤 이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서로를 마음속에 묻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정리하자는 그의 문자에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만에 본 그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제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제 아들놈 때문에 며느님과 사부인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놈 말로는 그냥 성격 차이라고만 들어서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끝내더라도
진실만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두 사람이 헤어진 건 아드님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가 제게 눈물로 털어놓았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젊은 날에 며느리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시어머니, 즉 그의 죽은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 혹독했던 시집살이에 대해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결국 스스로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며느리의 아픔을요. 그의 아들 역시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에게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충격과 슬픔, 그리고 죽은 아내에 대한 원망과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군요. 내 아내와 아들, 그리고 며느님까지 제가 다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끔찍한 진실은 우리 관계의 돌파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죄악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각자의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배신감에 아무 말도 못하던 아들과 며느리. 하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과 사과, 그리고 과거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아이들은 놀랍게도 우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제 손을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행복해지셔서 다행이에요. 아버님 옆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과거의 상처는 비로소 아물었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다시 보듬어 안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처음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축복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연인이었죠. 그는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날의 사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쾌락을 좇는 조급함도 이별을 앞둔 절박함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상처받았던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몸을 섞었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고 체온을 나누며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빈 둥지에 찾아온 그는 제 며느리의 전 남편의 아버지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오후에 비로소 진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책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책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꽂혀 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읽고 마음을 나눌 때 우리의 서재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곳 여유 있는 시간에서 다음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펼쳐봐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는 제가 여유 있는 시간을 채워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쌓여 비로소 깊어지는 이야기, 여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